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진 강의를 담당할 김영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보통 뭘 찍어요? 그냥 뭐 풍경 이런 거. 응? 중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요즘엔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사진 찍는 게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갖고 있어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문방구 가서 복사하는 것보다 그냥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뭐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바로바로 그날 먹은 거라든가 뭐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를 엄마한테 바로바로 찍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하지만 사진을 어떻게 찍고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배우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사진을 활용해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가 뭔지 알죠? 네, 요즘엔 스마트폰이 카메라 역할을 대신하는데 스마트폰은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전화기가 될 수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카메라의 기능만을 오늘은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뭔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어두운 상자 안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그러면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창문 같은 거를 신문지를 다 가린 다음에 아주 바늘 틈 같은 걸로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하면 밖에 풍경이 반대되는 쪽의 벽에 저렇게 거꾸로 나타나요. 신기한데 저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카메라예요. 사진기. 그래서 옛날에는 필름이 들어가는 사진기를 사용했거든요. 여기 하나 그래서 샘플을 갖고 와봤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을 안 넣으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필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필름이 빛을 받아들여서 감광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사진은 기록을 거기에 남기게 되는 건데 요즘엔 그 역할을 이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CCD나 시모스 같은 그런 전자 칩이 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필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CCD예요, 저게. 카메라랑 저게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록을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중앙 장치예요. 중앙 장치라기보다는 그냥 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형식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뷰파인더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잖아요. 왜? 요 빛을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거울로 반사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요런 형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카메라의 구조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하나하나의 렌즈라든가 CCD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칩들이 굉장히 작게 미니화돼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죠. 큰 카메라랑 똑같이. 엄청나게 작게 만들려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돈도 비싸고 기술력도 높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쉽게 못했던 거죠, 여태까지. 앱이나 이런 게 비싼 거구나. 그렇죠. 자,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찍을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세팅을 바꿔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찍게 되면 깜깜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조절을 잘 하면 밝게 나오게도 찍을 수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 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고, 자,
자, 이제 우리는 그 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사진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맨 위인 줄 1번 물체의 형상을 강광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예,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낸 또는 그렇게 그려낸 형상.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손을 그렸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했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어느 결과이든 간에 사진은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서 미래로 전하는 기록이다. 그쵸? 기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으로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옛날 내가 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의 기억, 엄마 손 붙잡고 어디 놀러를 갔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였지? 어떤 풍경이었지? 거기에 뭐가 있었지? 그렇잖아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으면 그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그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여기 그 아주 귀여운 그 꼬맹이의 사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모르겠죠? 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어쨌든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그 사냥꾼들인 것 같죠? 오른쪽은 그 선비 아저씨와 그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소당 아니에요, 소당? 그런 것 같죠? 서당에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이건 아마 1800년대 사진일 거예요. 1800년은 언제죠? 지금부터? 야, 220년 전? 220년은 아니고 대략 한 200년에서 150년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진기를 들고 와서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었어요. 조선 말기에 사람들을 찍어준 거예요. 그때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써 우리는 뭘 할 수, 근데 사진이 있었다니. 있었죠. 예. 이거 스치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1800년대 후반의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었구나. 1800년 후반의 사람들은 저런 총을 가지고 사냥을 했구나. 1800년 후반의 사람들은 머리 모양도 저런 모양이었구나. 1800년도의 풍경은 어땠느냐? 그쵸.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 다음 사진. 그냥 굳어 자.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네. 자,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 저분이요? 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맞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분은?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예, 유건순 열사죠. 자,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 저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저기 단체 사진 찍은 거 중에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그 유관순 열사인데요. 요즘 그 카메라 기술 혹은 그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위에 있는 사진은 복원을 더 해본 거예요. 컬러로 해가지고. 예? 야, 최대한 컬러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있다. 보면은 더 또렷이 잘 보이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토대로 새로운, 그러니까 창작까지는 아니지만 더 그 복구를 해서 더 뭔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것도 옛날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알아요? 미국에 있는 거? 네. 예, 보면은 자, 1955년에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했어요. 맨 왼쪽에 보세요.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저 못 가봤어. 아, 사진으로는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사진으로도 못 가봤어. 아, 지금 보세요, 그럼. 사진으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1955년이면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75년 전이에요. 75년이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그쯤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연세가 70세 넘었죠,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자, 중간에 있는 분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인데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알아요? 네. 뭐 하는 분일까? 진짜 운동이요. 과학자죠, 과학자. 네.
아주 유명한 그 상대성 원리를 알아낸 과학자예요. 네, 상대성 이론을 알아낸 과학자예요. 그분이 반바지 입고서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 사진이에요. 누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머리 하얀 왼쪽에 건 흑백인데 왜 오른쪽 중간에 게저 늦게 일찍 찍었는데 저건 왜 컬러예요? 왜 컬러냐 하면은 원래는 흑백 사진인데 네. 컬러로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옛날 사진을 토대로 안 들었어요? 요즘 기술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색을 입힌 거예요. 디즈니랜드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저거 만든 사람이 하기 싫었나 보죠. 저거는 원본, 오른쪽에 거는 살짝 보정한 거.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참, 아인슈타인 표가 좀 단순해서 그런가? 저거 벽돌도 엄청 많고 사람도 다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자유의 여신상 맨 오른쪽에 보면은 큰 얼굴이 있어요. 자유의 신상 알죠? 미국의 그 한국, 예, 거기 있는 거. 그게 188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맨 마지막에 얼굴을 딱 갖다 붙이고 완공을 했어요. 그 기록 사진인 거죠. 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자유의 여신상이랑 힘듦의 여신상 아니에요? 그렇나 보네. 자, 제가 종합적인 다음 사진 볼게요. 봤는데. 자,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아시죠? 네. 그것도 1880년대 그때 조립이 된 건데 막 만들어 올라가는 도중인가 봐요. 그쵸? 끝에는 윗부분은 아직 건설이 덜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은 세계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그 일본과 미국이 그 이오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그 전투를 한 다음에 힘겹게 미군이 승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장면이거든요. 저 사진을 이제 힘들게 찍어가지고 미국 본토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본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신문 일면에다 딱 저 사진을 실으면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저거 사진 얼마예요? 어 팔거 같은데. 사진을 판다기보다는 저걸 찍은 필름이 있을 거고 하나의 필름이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인화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진 개별 가격 자체는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시에 갖고 있는 깃발이 요만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저 사진보다 먼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야, 사진이 너무 깃발이 작으니까 폼이 안 나잖아. 그래가지고 큰 깃발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저게. 훨씬 더 그 구도가 좋고 폼이 나죠. 예.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저것도 색깔.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에.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전에 하신 분이 버락 오바마라고 흑인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4살 때 피부가 하얀데. 사진 찍어서 그래요.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안 이거 65년생이면은 준영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겠네. 그죠? 예. 기분 돌아가셨어요? 예? 저분? 아직 살아계세요? 예.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진이란 무엇인가. 요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사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요? 사진은 뭐다? 기록. 네, 기록이라 그랬죠. 과거에 무언가를 담아서 미래로 보존해서 넘겨주는 하나의 기록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진을 찍고 그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하면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해서 사진을 찍었으면 그걸로 뭘 해야 되죠? 그냥 사진만 보관하면 끝인가? 아니죠. 누군가한테 전달하려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볼 건데 관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넓게 보기와 깊게 보기. 자, 볼게요. 넓게 보기는 자,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나열하듯 관찰한다. 우리 가족을 예로 들자 그러면 일단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신 분들부터 따져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그 삼촌, 이모부, 고모, 뭐 작은 아버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을 수 있고 형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요게 이제 넓게 보기예요. 가족이라는 걸로 수평으로 쫙 본 거죠. 그런데 깊게 보기는 뭐냐? 한 가지 사물을 그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게 있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해서 삼촌을 예를 들자 그러면 삼촌은 나이가 얼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그다음에 손으로 찍으면 넓게 보기, 깊게 보기 다 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등등등등을 알 수 있겠죠. 그게 깊게 보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줄게요. 맨 왼쪽에 거는 과일을 주제로 넓게 보기 한 거예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다? 방울토마토, 오렌지, 뭐 사과, 배, 레몬 많이 있어요. 전부 수평적인 것들이잖아요. 과일은 이런 종류가 있다. 넓게 본 것이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다? 딸기를 아주 반을 딱 잘라놓고서 깊숙하게 바라본 거예요. 아, 딸기의 속은 저렇게 생겼구나. 바깥에는 빨간색이고 안쪽에는 하얀색 심이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TV 막 나와요. 씨가 박혀져 있구나.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 거는 뭐다? 어떻게 본 거다? 깊게 보기. 넓게 보기죠, 왼쪽에 거. 그 다음에 딸기를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본 거다? 깊게 보기.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빵이에요. 수많은 빵. 여러분들 빵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준영이는 안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요, 반. 응? 반은 안. 좋은 종류. 그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빵을 보면 바게트 빵도 있고 식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빵들이 있어요. 모닝빵. 네, 모닝빵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호밀빵 같은데 이 식빵을 깊숙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빵 안에 그 빵의 조직이 보이고 그 안에 박혀 있는 그 씨앗 같은 것들이 보이죠. 왼쪽에 거는 빵을 어떻게 본 거다? 넓게 바라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빵 한 개를 깊게 바라본 거다. 자,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꽃을 예로 들면 장미꽃을 예로 들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분홍 장미, 저쪽에 노랑 장미, 아래쪽에 빨강 장미, 장미꽃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본 것이고 넓게 본 것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장미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장미 안에 있는 미로가 보이죠? 초콜릿 같아. 예. 저 장미 안에 있는 미로가 보일 만큼 깊숙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깊숙이 하면 사람들이 뭔지 몰라볼 거야. 그렇죠.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가 보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뭔지 모를 수가 있겠죠. 그죠? 너무 깊게 들여다보면. 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관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찰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넓게 보기와 깊게 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관찰을 했으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관찰한 거를 토대로. 자, 스토리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말이나 글이다. 우리말로는 뭐다? 이야기. 스토리박. 그쵸. 여기는 이야기를 담는 박스니까 스토리 박스예요. 그죠? 똑똑하네. 이야기의 상자. 이야기 상자. 이야기 상자. 자, 스토리텔링은 뭐냐? 위에 얘기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이야기.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기진한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이게 뭐다? 스토리텔링.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하기.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거를 쭉 살펴보면 우리는 관찰을 잘 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남긴 후에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타인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아까 관찰을 세밀하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뭐다? 보물찾기죠, 하나의. 우리 주변의 사물 또는 사람한테 숨어 있는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들 다 하는 얘기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A란 사람도 이 얘기하고 B란 사람도 이야기하고 C란 사람도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그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만의 스토리 찾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재미있게 쉽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뭐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고요. 이제 좀 진지하게 뭔가 그 공부하는 느낌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 뭐랄까 좀 불완전해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속기 쉽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기린?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소나 뭐 기린은 좀 아닌 것 같고 소나 염소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펭귄이네. 그죠? 다음 거는? 뭐야? 자, 이거는 코끼리. 코끼리죠.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백조. 그래요. 백조 같아 보여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그 뒤집어서 봤을 경우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게 뭘까? 아무것도 없죠? 자, 고개를 좌우로 빨리 흔들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저걸 바라봐야지. 뭐가 보여요? 내 머리가 나를 안 보이는데? 잘 해보세요. 저거를 바라보면서 잘 흔들어 보세요. 피카츄. 피카츄가 보여. 맞아요. 피카츄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어디요? 고개 흔들어. 그렇게 하면 자, 이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피카츄가 숨어 있기는 해요. 자, 다음. 자, 여기 월드라고 쓰여진 글과 아래에 있는 아저씨는 그림이에요. 그 위에 있는 아줌마는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렇죠. 저 그림의 끝부분에 누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원근감을 활용한 눈속임인데 우리 눈은 쉽게 속아요, 거기에. 아, 그거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여자는 좀 뒤에서 약간 한참 뒤에 있고 이건 바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전부 다. 자, 다음. 바닥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은 쉽게 속기 때문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옛날에 철학자죠. 아주 오래된, 그죠? 그 그리스에 살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동굴의 비유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우리 인간은 여기 인간이 있죠. 여기 인간은 자, 여기에 불이 있어요. 그럼 요 아저씨들 들고 있는 요 형상들이 여기에 그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보이는 세상은 이게 전부인 세상인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그림자라든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자는 너희들의 신이야. 이 신한테 충성을 바쳐야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지, 이 아저씨들은. 이만큼 속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밖에 어떤 거 있는지 모르니까. 우물안 개구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요거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만 해도 이 불이 전부잖아요. 이 불이 있는 세상과 이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여기 땅 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세상과 이 세상, 여기 동물 밖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이 사람은 나름 그 마음의 자유를 찾은 사람이겠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요 작은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것을, 지식을 배워야만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재밌기도 한데. 어? 사실 재밌기도 한데.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벽이 있어요, 벽. 그림, 햇살이 가득하게, 구름도 있지만 햇살이 있고 꽃이 그려져 있는 벽이 있는데 요 사람은 요게 전부예요. 이 이상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요게 전부예요. 이게 이 사람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책을 쫙 공부를 했어, 이 사람은.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벽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둠이 가득 차고 공해가 가득 찬 그 암울한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야. 너무 암울해. 그런데 조금 더 세상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거를 넘어선 구름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 걸 이 사람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그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 지식을 갖춘 데 도움이 되는 게 이만한 책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 있겠죠.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책, TV,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의 눈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갖추자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꽃이 활짝 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구먼. 너의 생각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지 말고 너는 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 얘기를 잘 해보자. 그랬더니 나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너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게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겠죠. 그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다. 좋은 사진, 망한 사진? 망하는 자, 이제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것인가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면 그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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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열심히 잘 찍죠? 근데 그 중에는 잘 나온 사진이 있을 수가 있고 실패한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찍으면 그 마음에도 들고 그 평생 보관해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전에 수면바지에 있는 곰돌이 예쁘다고 아빠 폰으로 엄청 많이 찍어서 하나 남겨다녔어요. 아빠가. 수면 바지에 있는 곰돌이 이쁘죠? 수면바지에 있는 곰돌이 아빠 폰을 찰칵찰칵 그래요. 자, 들어갈게요. 자, 망한 사진.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앉아 계신데 이분들 이뻐요? 아니요? 이쁘게 나왔어요? 아니요? 여기 풍경도 있는데 이분도 있고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 뒤돌아보는 분도 있고 이분이 거의 얼굴은 잘 나왔는데 애매한 상황이고 그쵸? 이런 사진들은 그 나중에 다시 찾아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되겠죠? 자, 그냥 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실내에서는 어둡잖아요. 아무래도 밖에보다. 그래가지고 그 셔터 스피드가 늦춰져요.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늦게 만들어서 그 필요한 빛을 받아들이거든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흐려지게 나와요. 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핀이 나간 사진이 나와요. 거의 100% 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서 셔터 스피드를 좀 높이고 그 감도를 높이고 셔터 스피드를 좀 높여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막 찍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요. 대부분의 사진들이. 자, 보세요. 지금 이 수평은 이거죠. 이 라인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사진 많이 찍었지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에 보니까 일부러 기울어진 사진 그거는 일부러 기울인 거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그쵸?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진이 다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엄마가 저렇게 자, 그럼. 자, 이분들은 전부 뒤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분들 중 누가, 야, 그 사진 좋다. 나 좀 보내줘. 라고 할 것 같지 않죠? 네. 바다를 찍어 바다를.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뒤에 두 사람이 흐리게 나왔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주인공이 재밌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야, 그 사진 재밌다. 나 보여줘봐. 할 수 있을 사진일 것 같죠? 주인공만 잘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흐리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목표하는 주인공이 잘 찍히면 돼요. 자, 주인공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왼쪽에 건 풍경, 오른쪽에 건 사람인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요분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요분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놓고 찍었다. 그러면 이분들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이 풍경을 보면, 여기는 첨탑도 있고, 하늘이 파래가지고 이쁜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쁜 사진이 되는데, 이 인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요것만 찍어 놓으면 건물이 죽겠죠. 이렇게 찍어 놓으면 건물은 죽는 대신에 인물은 살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요거는 풍경에 주목한 거고, 요거는 인물에 주목한 거죠. 그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찍어야 된다. 둘 다 고려하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셔터 스피드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막이 닫혔다가 열리는 게 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닫혔다 열리는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빨리, 그러니까 잽싸게 찰칵하고 빨리 열렸다 닫히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찰칵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게 셔터 스피드예요.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이거 날아가는 갈매기니까 슝 하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 무슨 크림처럼 하얗게 됐죠. 이거는 셔터를 길게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같아.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셔터 스피드를 10분의 1초로 한 사진이 이거인 거고, 요거는 600분의 1초로 한 사진이 이거인 거고. 그래서 날아가거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마라톤 선수를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높여서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6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개처럼 된 물 혹은 아주 어두웠을 때. 얘도 날아가니까 빨리.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카메라를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냥 재미없는 사진, 가만히 서 있는 사진 찍으면 재미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즈를 이쁘게 취하면 좋겠죠. 재미있게. 자, 여러분 이쁜 척 해보세요 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누구지?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책 놀이라고 하죠. 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꾸며본 거예요. 자, 요 아저씨는 위쪽에는 회색, 아래쪽에는 까만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렇게 딱 가려놓으니까 몸처럼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동물의 실제 모습을 담은 책인데 그 실제 이게 호랑이의 크기가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 진짜 이만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쁜 친구가 지금 호랑이 입에 대고 있는데 실제로 호랑이가 앙 하고 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셉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진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도라는 게 있어요. 작도? 그래서 여기는 수평적인 구도인 거고 여기 선이 있고 이쪽에 인물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이쪽에 인물이 있어서 구도가 맞아요. 아마 가운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뭐 그냥 기록 사진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좀 매력 없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에 친구가 있고 이쪽에 위쪽에 또 이만큼이 있어서 중간을 놓고 무게 중심을 맞춰 보면 아마 왼쪽 무게와 오른쪽 무게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구도를 잘 찍으면 좋은 사진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팁인데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을 오른쪽에 두고 넓게 보이는 풍경을 잡아주면 잘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까지 다 나오면은 풍경이 죽어요. 그래서 무릎까지만 찍고 나머지는 인물과 풍경을 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사진을 찍는데 왼쪽에 거 보니까 하늘이 보여서 시원시원하죠. 근데 오른쪽 건 어때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쵸? 근데 이건 약간 세로로 찍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오른쪽 거에 오른쪽 거 약간 수영장 쪽에 신경 쓴 거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걸 찍을 거였으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예조 얘기한 것처럼 세로로 찍으면 돼요. 그죠? 세로로 찍으면 다 나오고. 다 나오죠. 그렇게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조명. 봤어요. 이게 아, 예, 맞아요. 그 조명을 이용해서 찍으면 잘 나와요. 왼쪽에 거는 그냥 찍은 거예요. 우리 보통 찍는 것처럼 찍은 거고 요 가운데 거는 플래시를 터트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잘 안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찍었냐면은 카메라를 2대를 동원해서 스마트폰 하나로는 그 조명처럼 비춰주고 그 다음에 하나로는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음식점 안에서는 그렇게 찍으면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그죠? 자, 여기 소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소스 색깔이 원래 이 색인데 이건 더 어둡게 나왔고 이건 좀 탁하게 나왔어요. 그림자 때문에 여기 반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질감을 잘 살렸어요. 그쵸? 이 부분이 다 보이죠? 여기는 그림자 지어가지고 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거의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요 안에 뿌려진 파슬리 가루까지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조명을 한 대를 이용해서 찍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저 옆에는 가운데 사진 엄청 많대요. 자, 여기까지가 사진을 잘 찍는 법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하자 보면은 자, 사진이란 뭐라고요?
어떤 일들을 기록을 해서 미래로 넘겨주는 하나의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를 어떻게 한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저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직접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강의 마치고 두 번째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